주라기, 부자가 되는 0.4%의 비밀. 저자 김철상. 출판사 지식노마드. 흔히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 게리 브린슨이 대규모 연기금 91개의 수익률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종목 선정, 시장 타이밍, 자산 배분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91.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종목 선정과 타이밍은 4.6%, 1.8%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이 전부라는 의미인데요. 자산 배분은 투자 자금을 주식, 채권, 금, 현금 등의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 배분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메이저들의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60에서 70%, 채권이 30에서 35%, 현금이 5에서 10%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산 배분의 황금 비율입니다. 자산의 60, 70%는 고수익 위험 자산인 주식에 배분합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 15%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30에서 35%는 이자로 확정 이익을 얻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에 배분합니다. 채권은 낮지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요. 경기가 나쁘거나 위기 요인이 발생하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납니다. 즉, 시장 하락 위험을 일부 해지하는 것이죠. 여기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머지 5에서 10%는 재량껏 운용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합니다. 부동산은 왜 없냐고요?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자산 배분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자산 가치의 변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황금 비율 자산 배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각각 100만 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A는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주식에만 투자합니다. 주식에만 100% 배분한 것이죠. 만약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50% 폭락한다면 A의 자산은 마이너스 50%가 돼서 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주식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해소돼서 주가가 다시 원상 회복된다면 A의 자산은 본전이 됩니다. 즉, 금융위기 동안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해도 고작 본전을 회복했을 뿐이죠. B는 황금 비율 자산 배분을 활용해서 주식에 70%를 투자하고 채권에 30%를 투자합니다. 70만 원으로 주식을 샀고 30만 원으로 채권을 사는 것이죠. 똑같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50% 폭락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의 주식도 반토막이 나서 70만 원이 아닌 3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은 주가가 하락할 때 15에서 20%가량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 배분한 30만 원의 채권 가치는 20%가 올라서 3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50% 폭락해도 B의 총 자산은 주식 35만 원과 채권 36만 원을 합친 71만 원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주식에만 투자한 A는 자산 가치가 50만 원이었지만 자산 배분을 활용한 B는 71만 원이기 때문에 A보다 21만 원 이익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B는 주식 35만 원과 채권 36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거의 5대 5죠.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7대 3의 황금 비율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늘리고 채권을 줄여야 되죠.
채권을 팔아서 채권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식을 더 사서 50%에서 70%로 늘려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채권을 팔고 얼마만큼의 주식을 사야 될까요? 현재 전체 자산이 71만 원입니다. 71만 원 중에서 주식 비중이 70%가 되려면 71만 원의 70%인 49만 7천 원까지를 주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비중이 30%가 되려면 전체 71만 원의 30%인 21만 3천 원까지를 채권으로 채워야 되죠. 따라서 전체 채권 36만 원 중에서 21만 3천 원만 남기고 나머지 14만 7천 원어치의 채권을 팝니다. 그리고 이 14만 7천 원만큼 주식을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35만 원에 14만 7천 원을 더한 49만 7천 원이 되고요. 채권은 36만 원에서 14만 7천 원을 뺀 21만 3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황금 비율인 7대 3이 되었죠. 이제 금융위기가 해소돼서 주가가 다시 원상 회복을 해서 반토막난 주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B의 주식은 49만 7천 원이었는데 주가가 다시 원상 회복됐기 때문에 99만 4천 원이 됩니다. 처음에 주식 가치는 70만 원이었지만 저점에서 매수한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서 99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주식에서만 29만 4천 원 이익이 발생했네요. 이번엔 B의 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채권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채권 가치가 21만 3천 원에서 22만 4천 원으로 오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B의 총 자산은 주식 99만 4천 원과 채권 22만 4천 원을 합한 121만 8천 원이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100만 원을 황금 비율로 자산 배분한 것만으로 21.8%의 이익을 거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하겠습니다. 반토막난 주식 시장이 반등하는 동안에 반대로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주식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채권 가격이 20%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반등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동안에 채권 가격도 하락해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같이 살펴볼게요. 채권이 20% 하락한다면 21만 3천 원의 채권 가치는 17만 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B의 자산은 주식 99만 4천 원과 채권 17만 400원을 합한 116만 4,400원이 되네요. 100만 원을 황금 비율로 배분한 것만으로 16.44%의 이익을 거둔 것입니다. 채권 가격의 하락을 반영해도 16.44%의 수익이 난 거죠. 결론입니다. 주식만 가진 사람은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해서 제자리에 오면 이익이 없이 본전이지만 황금 비율로 배분한 사람은 이익이 16.44% 혹은 21.8%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비율로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황금 비율의 자산 배분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투자 인생에서의 굴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황금 비율로 응용해서 운용하고 이러한 투자의 규칙을 세워서 잘 지킨다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락이 부자가 되는 0.4%의 비밀.